자, 청년들하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하는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생각하실 때 청년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떤 걸까요? 좀 연결되는 부분이긴 한데 네. 저는 신뢰와 예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청소년 사역할 때는 그냥 이제 그 선생님 같은 개념으로 이제 그 청소년들도 받아들이더라고요. 전사님이라기보다 쌤이라고 부르는 애들도 많았고, 또 제가 어떤 것들을 할 때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청년부가 오면서 가장 달라지는 것들이, 이건 제 생각이지만 성인이 되었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학생이라는 학교라는, 그리고 부모님이라는 그 품에서 벗어나서 자아를 가진 성인으로 됐다라는 것이라고 해서, 교역자도 그 청년들을 하나의 자아로서 인정해주고 또한 존중해줘야 하고, 그래서 예의를 가져야 하고, 또한 반대로 그 청년들도 교역자를 예의 있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끔씩 보면은 이제 좀 다른 교역자들이 이제 청년이랑 되게 서스럼 없이 허물 없이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그렇다 보면 조금 더 실수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게처럼,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를 되게 힘들게 하는 게 되게 큰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실수가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은 서로 조심하지 않으면, 서로 예의를 차리지 않으면은 되게 이 무너지는 게 한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년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저는 예의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네. 또 신뢰가 있어야지 이 교역자를 믿고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통 그 교회 오래 다니는 청년들은 부모님부터 다녔으면은, 아마 어린 시절부터 계속 있었으면, 예를 들어 나이가 30이라면은 청년부 교역자만 10년을 받잖아요. 그 생각하거든요. 청년부 교역자가 그러면 한 3-4번은 바뀌었을 건데 거기서 거기였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탁월한 사람이어서 야 이런 것들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거 우리 해봤는데요, 보통 이렇지 않을까? 근데 그것들을 그러면은 할 수 있게 하려면은, 아 이 사람이라면 그래도 뭔가를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신뢰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 사람을 되게 인간적으로 좋아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관계가 있어야지만 그것들을 끌고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위해서는 일단 교역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이 신뢰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비록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좀 옛날에 해봤던 거라서 실패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목회자에 대한 믿음으로 그것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갔을 때 그 공동체가 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 말로 실수한다는 건 저도 청년 사역할 때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청년들 잘 놀렸거든요. 그랬더니 상처받더라고요. 놀리지 말아달라고 막 그랬는데도 계속 놀려가지고 한 번. 아, 전사님 싫어! 그러고 막 도망가는 데도 있고 그랬는데, 근데 이 신뢰하고 예의의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 사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일반 교육부서 사역할 때 선생님들한테 늘 존칭을 쓰다가 그 아이들한테만 반말을 썼는데, 이게 청년 사역으로 오면 내가 존칭을 써야 될 상대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나도 모르게 언젠가 이게 이렇게 편한 건데, 청년들도 가끔은 좀 편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내가 얘네보다 위에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 예의가 아니고 이제 뭐 상하 관계처럼 느끼는데, 사실 목회자가 상하 관계로 있으려고 목회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모든 목회자, 이 사역자 고민 상담소를 함께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좀 깊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 같은 상황인 겁니다. 네, 예의를 지켜야 되고 신뢰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전도사님께서 바라시는 청년들의 이상적인 모습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예전과는 많이 다를 것 같고, 제가 사역했던 10년 전과도 뭐 강산이 한 4-5번은 바뀌었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 네, 어떻게 전도사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청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청년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바라는 청년 공동체의 모습이, 저는 약간 잔치거든요. 왜냐면 이것도 경험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제 저도 이제 뭐 청년 생활을 한 지가 10년이 전이니까, 그때는 평일에 저녁에 그냥 교회 가면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럼 모여서 놀고, 네. 그다음 주일날도 예배 마치면 당연히 다 같이 모여서 노는.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에는 믿음이 되게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좋았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좋구나. 그래서 교회가 좋아지고 교회가 좋아지다 보니까 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지고 이렇게 저의 신앙이 발달됐던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이 그것 때문에 더 가슴이 되게 아픈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의 신앙에 되게 중점적이 맞춰지고 있다 보니까 공동체성이 굉장히 약해진 것 같은데 저는 그 공동체성이 조금 더 회복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가운데 진짜 그 재미라는 요소가 청년들한테 아 교회라는 곳이 되게 재미있는 곳이구나. 교회 사람들이랑 있는 곳이 그러니까 이 믿음 공동체가 함께 한다는 것이 정말 큰 행복이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바라면 좋게 않을까. 네. 그러니까 세상에 재밌는 것도 너무 많은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는 그냥 없이 세상에서 그런 즐거움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제가 바라는 청년들의 이상적인 모습은 그러한 재미를 교회에서 찾으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해 봤으면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재미를 느꼈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전도사님 뭐 과거가 있으시다. 사람들이 보통 알코올 좀 하면 이제 게임 하잖아요. 그 게임 다 교회에서 친교 시간에 옛날에 많이 하던 건데 그렇지 않나요? 네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네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그렇죠. 많이 하던 건데 이제 그런데 이 오늘 전도사님이 해주신 얘기 중에 저는 확 와닿는 게 이 사람들이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정의할 때 뭐 양육이라든지 제자훈련이라든 할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이제 전도사님도 청년들한테 교회에 대해 설명하실 때 이 공동체성을 많이 강조해 주시는 편인가요? 네, 저는 계속 어떻게 좀 모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겠다. 그것들이 예산이면 예산, 장소면 장소, 시간이면 시간을 해줄 수 있겠다는데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나기도 조심스럽고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더 나아갔을 때는 이 강요가 폭력이 될 수 있겠다는 조심성도 조금은 들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옛날처럼 더 그렇지만 더 계속해서 뭔가 소극적이 되고 더 움츠러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저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동체라는 것들이 절대 혼자 신앙을 이겨나기가 힘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엄청난 믿음을 가진 분이면 그럴 수 있지만 보통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럴 때 옆에서 같이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것들을 위해서 함께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또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것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공동체성을 만들어주는 거 고민을 많이 했고 그거에 시간을 제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도사님 이제는 또 세대가 다르니까 저희 때는 이제 대학부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들이 대략 지역들이 묶이니까 제가 캠퍼스 신방이나 그래서 날 잡아가지고 뭐 신촌이다 신촌 어디 갈게 그러면 그 신촌 일대에 있는 학교 아이들이 그 시간에 시간 된 애들이 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잘 모르니 너네가 맛있는 집을 대라. 너네가 좋아하는 집을 가자. 그럼 이제 가서 이제 먹고 이렇게 뭐 이야기 듣고 마지막에 기도하고 마무리하는데 사실 대학생들은 그냥 그렇게 자기하고 자기들이 익숙한 공간에 교육자가 찾아와 주는 것도 신기한 거죠. 뭐 그러면서 그 안에 그 같은 지역에 있는 학교 아무래도 이제 대학생들은 학교가 중요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학교의 친구들끼리 얼굴 보고 익혀서 급할 때는 그렇게 서로 도움 받아라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 맞습니다. 이 잔치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지낼 수 있는 공간이 교회다. 네, 이런 것들 알려줄 수 있고 그걸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